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야말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산업의 뼈대를 완전히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성형 AI가 진짜 폭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이게 이제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장을 강제하는 엄청난 물결이 돼버렸습니다. 화려한 인공지능 기술 뒤에서 거대한 자본과 거시경제의 파도가 대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하게 트렌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치열한 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격, 그 생존의 조건을 명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거시적인 흐름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사를 가를 미시적인 재무 상태까지 쫙 훑어볼 거거든요. 단계별로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AI 인프라의 구조적 변곡점. 전 세계를 휩쓰는 이 AI 붐이 냉혹한 글로벌 매크로 현실과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그 상황부터 보시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4.4%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금리라고 하면 다들 악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처럼 초기 인프라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금리 환경이 오히려 이미 자본 조달 능력을 검증받은 상위 기업들한테는 거대한 해자가 돼주거든요. 새로 들어오려는 후발주자들의 숨통을 그냥 꽉 막아버리는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무려 175%나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은 턱없이 비싼데 시장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바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쯤 되면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른바 추론으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AI 똑똑하게 만든다고 데이터 쏟아붓고 훈련만 시켰다면 이제는 이걸 실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직접 써먹는 추론 연산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 비즈니스 모델도 확 바뀝니다. 그냥 GPU 꽂힌 서버만 달랑 빌려주는 사업은 앞으로 수익성 방어하기 진짜 힘들어질 거고요. 반면에 자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쫙 깔아두고 주권 클라우드 형태로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방어력 높은 고마진을 누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 2. 퀀트 분석과 5대 핵심 기업입니다.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만큼 변동성도 엄청난 이 시장에서 우린 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야 할까요? 여기 네오클라우드 시장을 이끄는 5대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각자 주력하는 무기가 달라서 시가총액도 진짜 천차만별이죠. 거대 인프라의 표준을 잡고 있는 CRWB, 데이터 중심의 주권 AI 소프트웨어에 완전 집중하는 NBIS, 그리고 텍사스 쪽 거대 전력망을 꽉 쥐고 AI로 넘어온 아이랜도 있고요. 차세대 액체 냉각 기술을 턴키로 제공하는 APLD, 마지막으로 파산 위기 딛고 코로케이션으로 부활한 CORJ까지 있습니다. 다들 엔비디아 GPU 확보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 전장을 공략하는 체급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 3. 추론의 시대와 전력망 확보입니다. 각자 무기가 다르니까 살아남는 생존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력 확보가 곧 현금 창출이라는 겁니다. 전기 없는 데이터 센터는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니까요. 기업들 전략을 한번 보실까요? IREN은 아예 4.5기가와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전력망을 직접 통제하면서 전기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APLD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필수 기술인 액체 냉각 표준을 선점하는 데 올인했고요. NBIS는 자율주행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풀스택 파이프라인으로 틈새를 공략 중이죠. 반면에 CRWB는 고객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고정 수익이 꽂히는 락인 계약을 맺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생명줄인 전력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4. 내재 가치와 안전마진 평가. 이제 약간 냉정하게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짚어보죠. 진짜 재밌는 게 내재 가치랑 현재 주가의 괴리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아이렌이랑 코올즈 한번 보세요. 이 기업들이 가진 막대한 실물 전력 인프라 가치가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두터운 안전 마진을 확보한 딥밸류 구간에 있습니다. MBIS도 탄탄한 마진을 바탕으로 적정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근데 CRK BV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래 성장성이 너무 과하게 선반영되면서 현재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안전 마진이 마이너스라는 건 시장이 조금만 실망해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1만 번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기대 수익률 분포도입니다. 기업 내재 가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MBIS는 신뢰 구간이 아주 좁게 뭉쳐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익 모델이 탄탄하고 예측하기 쉽다는 거죠. 반면에 CRR-V 분포도 꼬리 한번 보세요. 아주 길고 넓게 퍼져 있죠. 이건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바닥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하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벌 땐 크게 벌지만 삐끗하면 타격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5번째 섹션 5. 장기 투자 리스크와 미래망. 이제 시야를 넓혀서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갈 거라고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산업 타임라인입니다. 핵심은 2028년이에요. 이때부터는 그냥 칩 많고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물리적인 전력망 자체를 꽉 쥐고 있는 곳이 밸류에이션의 절대 권력자, 즉 킹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27년쯤에는 고금리 못 버티고 빚으로 덩치만 키운 기업들이 헐값에 넘어가거나 퇴퇴되는 뼈아픈 강제 재편이 일어날 거라고 아주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죠. 근데 살아남으려면 꽃길만 걸을 순 없겠죠. 넘어야 할 리스크가 크게 3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매크로 리스크. 금리가 더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기계적으로 깎여나가는 문제고요. 둘째, 운용 리스크. 기껏 준비했는데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거나 수요가 텅 비어버리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제일 무서운데요. 바로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자산 담보로 무리하게 빚냈다가 대출 연장, 즉 리파이낸싱에 실패하면 한 번에 훅 가는 거거든요. 이 지뢰밭을 다 넘어야 진짜 킹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6. 핵심 기업별 재무 안정성 진단입니다. 오늘 분석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돈줄 마르는 이 고금리 시대에 최후의 승자를 결정짓는 건 화려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 금고가 더 크고 튼튼하냐, 이거 하나로 결판이 납니다.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재무 지표를 통한 건강검진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진짜 소름 돋습니다. 단기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 한번 볼까요? 아이렌이랑 MBIS는 수치가 아주 높죠? 한마디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넘쳐나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남들 집어삼킬 돈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CRWB 한번 보세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894%입니다. 거기다 코알즈는 장부가액 자체가 빚에 눌려 마이너스로 돌아선 자본 잠식 상태고요. 이렇게 빚 많은 재무 상태표는 4%대 고금리 이자 내는 지금 상황에선 기업 목을 죄는 시험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두 기업의 완전히 상반된 생존 전략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부딪힙니다. NBIS는 외부에서 돈 빌리는 대신 무려 36억 8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현금 선벽을 쳐놨습니다. 금리가 치솟던 말든 자체 현금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어막을 씌운 거죠. 근데 CRWI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66억 달러라는 상상 초월의 빚을 닷처럼 달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비싼 GPU 담보로 계속 빚을 뜯어다 쓰는 구조라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땐 매출이 아무리 쑥쑥 커도 이 감당 안 되는 부채가 언제든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산 위험을 측정하는 알트만 Z스코어 같은 지표로 보면요.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이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업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나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매출이나 덩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탕을 지탱하는 자본 구조가 모래성이면 언제든 한 번의 파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추론의 시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전력과 막대한 자본을 집어삼킬 겁니다. 여기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힘은 반짝이는 AI 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끄떡없는 대차대조표의 차갑고 단단한 숫자에서 나오는 거죠. 겉으로 번지르르한 AI 붐의 이면에서
진짜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인프라 권력을 주게 될 자본의 성벽은 과연 어느 곳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